과거로 미래를 예측한다고 그랬죠. 이게 되게 재밌는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현재는 과거일까요? 미래일까요? 현재는 현재죠. 아니죠. 현재는 과거입니다. 왜? 지금이 계속 지나가잖아요.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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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과거로. 과거로 미래를 예측한다는 말은요, 다시 만들면 현재 무엇을 하는가로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요. 제가 취업을 준비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그냥 무엇을 하느냐가 미래를 무조건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제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신감 넘치고 자신의 생각을 잘 이야기하고 당당하게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중고등학교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제가 무언가를 되게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스스로가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도 되나? 라고 생각할 만큼 자존감이 바닥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이거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도 되나? 좋은 일이 당황스러운 상황. 뭔지 알아요? 나는 항상 뭔가 잘못됐던 사람이거든요. 항상 잘못됐던 인생을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무언가를 했는데 그게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럼 당황하는 거죠. 근데 불안한데? 그 정도로 제가 자존감이 낮았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딛고 올라온 사람으로서 얘기하자면 이것 또한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거로 미래를 예측한다 라고 하는 순간 내 과거가 별거 없으니까 마음을 닫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고요. 현재도 과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지금 무엇을 하느냐.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조금 뜨거워진다면 반드시 무엇인가를 하셔야 돼요. 무엇인가를. 뭐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거나 하세요. 그 아무거나 챌린지 말고 아무거나를 좀 이따 어떤 걸 해야 될지 그것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력서 때문에 합격률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자소서 합격률도 이미 정해져 있을까요? 자소서 합격률도? 사실 자소서 합격률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제 강의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막 내가 마술사가 아니거든. 난 마술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막 갑자기 100% 합격 못 시키고요. 80%, 70%, 솔직히 50% 이상 합격률을 높여주지 못해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소서도 합격률이 이미 정해져 있다? 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긴 있는데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요. 저는 경험의 포텐셜이라고 그래요. 경험의 포텐셜. 즉 어떤 친구는요. 경험이 10%의 포텐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20%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됐든 다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잠재력 크기만 차이가 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요. 자소서에 쓸 소재가 이만큼밖에 없고 이 친구는 자소서에 쓸 소재가 이렇게 20%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20%만큼 소재를 쓸 수 있는 친구가 합격률이 더 높겠죠.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을 제가 주변에서 관찰해 봤습니다. 근데 재밌는 현상이 벌어져요. 뭐냐면 20% 있는 친구가 합격률이 더 낮은 거예요. 충분히 경험도 많고 뭐 다른 것도 다 좋은데 뭐 스펙은 비슷비슷하고 예. 아까 잠깐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스펙에서 뭐 스카이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 스펙에서 득볼 친구들은 10%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스펙으로 득보겠지라고 생각하는 서울 뭐 그다음에 중하위 뭐 기타 등등에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다 똑같다고 보면 돼요. 예. 엄밀히 말하면 그거로 학교를 정말 득보는 친구들은요. 한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다 동일해요. 그럼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자, 그걸 제가 짚어드리는 말씀 못 드렸고요. 자, 자소서 합격률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10%인 친구, 20%인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얘가 항상 이기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제가 옆에서 살펴봤더니 실제 사용 경험이 자소서에서 실제 사용하는 경험이 어떤 친구는 10%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8%를 쓰는 거예요. 즉 80%를 쓰고 있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80%를. 근데 이 20%의 포텐셜을 갖고 있는 친구는요. 5%만 자신의 경험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요만큼밖에 얘는 4분의 1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얘는 80% 25% 쓰냐 80% 쓰냐를 차이를 두고선 자소서 당락이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건 뭐냐면요. 자신의 경험의 포텐셜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10%의 경험의 포텐셜을 갖고 있는 친구는요. 그 경험을 요리 보고 저리 보고 둘러보고 맺히고 때려눕히고 해서 10%까지 다 쓰는 게 목표고요. 20%의 포텐셜을 갖고 있는 친구는요. 자신의 경험 20%를 20%까지 끝까지 끌어올리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뛰어넘게 만들 수 있느냐? 이건 애시당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이콥을 만났을 때 갑자기 나를 만나면 뭔가 확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바뀌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장 최대한 극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가진 경험이 뭐 어떻게 되지?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하는 것은요, 과거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끼리는요, 스스로 해야 되는 게 반드시 미래를 만드는 것은 해주셔야 됩니다. 과거를 정리하는 거, 제가 몇 가지 이제 쭉 얘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과거를 정리하는 건 다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강의를 끝나고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본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런 경우는 괜찮아요. 그런 것까지 같이 들어보면서 대화하면서 정리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거기서 멈출 건가요? 내 경험의 포텐셜이 20%인데 그 20%에서 멈출 건가요? 나는 평생 20% 합격률을 가져갈 건가요? 아니에요. 그 이상이 되셔야 됩니다. 자소서는요, 자소서뿐만 아니라 면접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뭘 해야 되냐? 지금 즉시 미래를 만드는 거 사셔야 돼요. 미래를 만드는 거. 제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길거든요. 전 좀 단기는 잘 안 해가지고 GX가 길어요. 2달 동안 해요. 근데 하다 보면 어떤 친구들이 제가요 알바를 하게 됐는데요. GX를 듣는 게 좋을까? 알바를 듣는 거 좋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무조건 얘기해요. 알바가 더 좋아요. 계약직이 생겼는데요. 제 프로그램 듣는 게 좋을까요? 계약직이 좋을까요? 무조건 계약직이 좋아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포텐셜을 끝까지 끌어올리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될 건 이 포텐셜을 끌어올리는 일이에요. 이게 부분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나는 어떤 개념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럼 누군가가 얘기하죠. 자, 미래를 만드는 일을 할 거예요. 그쵸?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채웠는데 미래를 만들 일을 하겠습니다. 어떤 걸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소서 강의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자소서 강의를 하든 뭘 하든 여러분들 인생에 사실 더 궁금해요. 취업은 어떻게 해서든 다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 뭘로 채우는 게 좋을까요? 취업에서도 좋고 인생에서도 좋고.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가 유사 경험이에요. 유사 경험. 네. 유사 경험이라고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산업군이 똑같거나 아니면 직무가 똑같구나. 네.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그냥 제일 좋아요.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를 못하는 케이스들도 많아요. 못하게 되면 뭘 하냐? 그냥 아무거나라도 하세요. 정말 아무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무거나. 아무거나 챌린지 말고 진짜 아무거나. 진짜 아무거나 해도 돼요? 아무거나 해. 우유 배달하세요. 신문 배달하세요. 배달의 민족에서 배민 라이더 해도 괜찮아요. 진짜 아무거나 하죠. 그분들 절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오해할까봐 얘기해요. 근데 진짜 내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거 아무거나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할 말이 생겨요. 그리고 깊이가 생겨요. 거기서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자소서 때도 그렇고요, 면접 때도 그렇고요, 제가 유럽 여행 갔던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유럽 여행 간 이야기를 자소서에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많지 않죠? 예. 워킹 홀리데이도 아니고요, 인턴도 아니고요, 유럽 여행 갔던 거. 그리고 면접 때도요, 면접관이 그걸 질문했어요. 유럽 여행 갔던 거를. 이거는 뭐 들은 사람도 있을 텐데, 유럽을 35일 가려면 돈이 얼마 있어야 될까요? 유럽 여행 35일 가면 얼마 있어야 될까? 야, 너 너무 럭셔리하다. 무슨 1,000만 원. 럭셔리, 그 신혼여행 가면 그래요. 신혼여행 가면 1,000만 원 들고,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이 35일을 가면요, 비행기값 포함해서 한 500만 원 들고요. 비행값이 150만 원, 그리고 하루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계산을 해가지고, 한 350 해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 계산을 합니다. 550 정도 이렇게 계산해서 들고 가는데, 저는 그때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표는 어떻게 구했냐면 공모전에 참가를 했는데 표를 줬어요. 공모전에서. 그래서 세금은 내가 내야 되고 공모전에 얻어가지고 표를 이렇게 얻게 됐죠. 그리고 유럽 여행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기 위해서 막 알바를 했어요. 근데 알바를 정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알바 기간이 짧아서 결국 모은 돈이 100만 원이 안 됐어요. 98만 원을 모았거든요. 근데 그 98만 원 갖고 유럽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너무 부족하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500만 원 들고 가는데 나는 98만 원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35일 동안.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부모님께, 엄마한테 손을 내밀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가정이 그렇게 유복한 집이 아니다 보니까, 유복하기보다는 보통도 안 됐죠. 되게 이제 잘 못 살았는데, 그래서 그 손을 내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을 안 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돈 다 있다. 얘기하고 대학교 때 일단 갔습니다. 일단 가서 진짜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돌아왔어요. 진짜로.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자소서에 썼어요. 그리고 면접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좀 재밌게 본 게 뭐냐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성현 씨, 제 이름이 복성현이거든요. 성현 씨는 세계 여행을 가는 게, 저는 세계 여행이라고 썼거든요. 여러 국을 돌아다녔으니까. 그래서 세계 여행을 가는 게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 건데 98만 원이면 사실 먹을 것도 못 먹고 관광지도 못 보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 가신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죠. 어떻게 답변했냐? 면접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 관광지도 제대로 못 가봤고요. 단 하나의 현지식도 먹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햇반 싸갖고 갔거든요. 햇반 들고 가가지고 햇반 먹었어요. 맨날 35일 동안 햇반만 먹었어요. 근데 통조림이랑 현지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돈이 없다 보니까요. 땅바닥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터벅터벅 걸어다니면서 다양한 문화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관광객들은요. 샹젤리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높이 있는 관광지를 보지만 저는 바닥에 있는 누워있는 노숙자들과 아랍 거지들을 보면서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독일에 있는 유스 호스텔에서 쫓겨나면서 그들의 철저한 원칙 중심의 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벨기에에 가서는요. 어떤 것들을 느끼고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결과 면접관님들이 여태까지 한 번도 관심 없던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요. 말을 잘해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설득할 만한 스토리가 생겨요.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정말 할 게 없으면 그냥 우유 배달이라도 해라. 우유 배달이라도 해라.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우유 배달하면서 본인이 생각을 해요. 고민을 해요. 그럼 그게 스토리가 된다고. 그럼 차별화가 생기는 겁니다. 우유 배달 어떻게 얘기할까요? 저 우유 배달합니다. 잘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지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얘기해야겠죠. 지금입니다. 이러면 이상하죠? 예. 성현 씨,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언제입니까? 네. 저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면접관님들 입장에서 지금이 가장 힘들다 그러면 조금 웃기기도 하고 다들 힘들데 왜 혼자 이제 유난을 떠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저는 빨리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취업이 안 되는 게 저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년을 도전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회적인 문제, 그 다음에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외부적인 요인을 돌렸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저의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행동으로 옮겨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우유 배달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2시에 자고 3시에 자고 있던 저의 모습이 현재는 2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합니다. 근데 단순히 우유를 배달하면서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의 과거에서 제가 잘못 선택했던 것들, 제가 부족했던 노력들,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회사에서도 일을 하면서 다양한 어려움, 외부적인 고통들이 있을 텐데 그때도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서 하나하나 앞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는요. 과거가 나를 바꾼다, 미래를 바꾼다 말씀드렸죠. 현재도 과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소 시작할 때 이 이야기를 왜 하냐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제발 너무 부탁인데 제발 뭘 좀 하세요. 여러분들 꼰대 얘기 듣기 싫죠? 근데 그나마 내 얘기는 들어주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그냥 들어주세요. 예. 하면 바뀌어요. 하면 바뀝니다. 조금씩 하나하나씩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just do it이죠. just do it. 그냥 뭔가 해. 할 거 없으면 그냥 해. 여러분들 영업관리 지원하시는 분, 영업 지원하시는 분들 이거 하면 내가 무조건 합격한다고 얘기한 게 있어요. 뭐? 지금은 하면 안 돼.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남대문 가서 뭘 사세요. 그리고 지하철에 좀 팔아요. 그러면 그 스토리를 자소서에 쓰잖아요. 그럼 무조건 합격해. 면접에서 그 이야기 하잖아. 무조건 합격해. 왜? 영업에 대한 열정과 영업에 대한 노력이 양과 질이 다르잖아. 걔는 안 뽑을 수가 없어요. 그쵸?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잠깐 여러분들 힌트 준 친구 있어요. 가끔 대기업 다부는 드라마틱한 친구가 나온다고.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영상에 한번 올린 적 있거든요. 서울대가 부러운 이유라고 해서. 그 친구는요.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지잡대예요. 지방에 있는 학교. 근데 그 친구가 대기업에 서류를 진짜 거의 다 붙고 뭐 서류 검토가 빡세다고 하는 SK, 뭐 LG 다 붙었어요. 다 붙었었던 이유는요. 서류의 첫 줄이 달랐어요. 뭐? 몇만, 몇천, 몇백, 몇십, 몇 명의 고객을 만나고요. 3만 몇 개의 제품을 팔아본 누구입니다가 된 거예요. 첫 줄이. 걔는 뭐 했냐면요. 제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싶대요. 알바하라고 했죠. 그 친구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 편의점 알바를 가장 좋게 자소에 쓰기 위해서 나는 무엇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죠. 고객을 분석해라.
아시겠어요? 고객 분석하겠대요. 근데 고객 분석하려면 어떻게 해요? 포스기 뒤지면 돼요. 점장님한테 받아서.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머리를 굴리는 일이지 열정과 노력을 보여주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시켰던 이거는요. 그냥 깜지 써라. 노트에 기록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되게 멍청한 방법이잖아요. 고객 한 명 한 명 다 쓴 거예요. 뭐 인상착의 30대에서 50대로 보이는 30대에서 40대로 보이는 어떤 여성이 뭘 사갖고 나갔음. 추가 구매로 뭘 했음. 이런 것들 다 적는 거예요. 그것들이 정말 공책이 이렇게 두껍게 나왔어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자소서가 다 붙는 거예요. 네. 완전 차별화되잖아요. 아까 뭐다? 블럭 맞추는 거 기억나죠? 블럭 맞추는 거. 우리는요, 신입이에요. 경력이 아닙니다. 나의 직무 역량 보여주는 거 당연히 중요해요. 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차별화는 뭐냐면요. 나의 노력이 다른 사람. 뭐야? 과거에 성공을 했던 사람은 미래의 성공으로 이어진다? 즉, 지금도 무언가를 성공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의 미래에도 바뀐다는 겁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강의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면접 스킬, 자소 스킬을 알려주는 게 되게 솔직히 말하면 좀 싫어요. 이런 얘기 웃긴데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영상을 보신 분 아시겠지만 내가 어제 화가 나서 영상을 하나 올렸거든요. SK 문항분석. 오늘 좀 이따도 해줄 건데 내가 그 올해 들어서 문항분석을 안 해줘요. 문항분석 잘 안 해주는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취준생들의 멘토, 청년들의 멘토라고 생각하는데 멘토로서 자소서나 면접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그냥 미봉책인 거예요. 미봉책.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안 냈죠. 그렇죠? 그런 건데 이제 다양한 분들이 이제 좀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화가 나서 올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제가 긴 시간을 좀 얘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just do it. 무언가를 해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노력이에요. 노력. 하지만 그 노력이 여러분들을 바꿔줄 건 확신합니다.